안녕하세요. 동학개미TV의 안산개미 김지혁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요. 네이버가 되어 있고요. 코드 번호가 035420이 되겠습니다. 금일 현재 시간 2021년 9월 9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네이버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굉장히 우량한 종목이죠. 근데 어제 하락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볼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이버 모르시는 분 없을 거다. 인터넷 포털 검색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죠. 네이버는 주에 그 뭡니까? 매출이 어디서 나오냐? 광고죠, 광고. 네이버 인터넷 광고. 광고에서 나오는 수익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실적으로 봤을 때는 뭐 3천억씩 나왔고 3,300억, 당기순이익이 5,400억, 그리고 1분기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3천억이 아니죠. 15조씩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마무시하게 지금 네이버라고 하는 요 회사는요, 생각보다 정말로 괜찮은 회사가 맞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다만 이 종목이 근데 기술적으로 좀 봤을 때는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갔죠. 많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지만 그래도 쉬지 않고 갔으니까 이 정도의 조정은 사실은 좀 받을 만하지 않았을까. 차익 실현하지 않았을까. 기관 외국인이라면 아마 수익권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관 외국인들은 이 밑에서부터 아마 샀을 거라고 보고요. 이 위에, 문제는 이 위에 고점에서 산 개인들이죠. 개인들은 좀 물려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요 회사 누가 보더라도 우량 회사가 맞고요. 잘못한 회사가 절대로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시총이 네이버 카카오는 또 다른 회사죠. 그러면 두 개로 그냥 평균으로 평균으로 한술 평균으로 했을 때는 두 개 다 한 개당 10조씩 날아갔다라는 게 말이 되겠죠. 누가 보더라도 이 네이버 좋은 회사가 맞습니다. 근데 왜 내려갔을까? 그게 제일 궁금한 거죠. 자, 여기서 좀 볼까 합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요. 여기 금융위원회 우선은 이 금융당국에 대해서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좀 볼까 합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금융당국의 빅테크 금융 플랫폼 규제 충격에 이틀 연속 급락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부의 금융 플랫폼 규제 강화 움직인 여파가 이날도 두 기업의 주가를 끌어내렸다. 금융위원회는 카카오페이, 그 다음에 네이버, 파이낸셜 등 온라인 금융 플랫폼들이 제공하는 금융상품 서비스를 단순 광고 대행이 아닌 투자 중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이 광고하고 투자 중개는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냥 단순히 광고면 괜찮은데 이게 투자 중개 행위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이 법적 제재를 굉장히 많이 받게 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금융위원회에서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심사가 있는데 그 심사를 통과한 기업만이 할 수가 있는 거다. 그렇게 보셔야 합니다. 근데 단순히 광고 대행하고 이 투자 중개 이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는 법이 완전 다릅니다. 근데 둘 중으로 봤을 때 이 투자 중개 행위에서 만약에 불법적인 게 발견이 됐다라고 하면 그 법 자체가 굉장히 지금 세다라고 보시면은 또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쉽게 제가 이야기를 한 거고요.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와 네이버가 해당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기 위해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상품 판매, 대리 중개업자로 등록해야 된다. 등록이라고 되어 있죠. 등록을 하지 않으면 금융소비자법상 보호법상 중개업을 할 수가 없는 게 맞습니다. 같은 날 여당 토론회에서도 카카오를 둘러싼 시장
독점 불공정 행위 논란이 직접적으로 거론되며 강력한 구제 움직임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했다라고 합니다. 규제 자체로 보면 크게 문제가 안 되는 상황이나 추가 규제가 이어질 경우 우려가 불거지며 불확실성이 커진다. 빅테크 기업 입장에서는 인허가를 받은 중개업자가 있으면 사업을 못하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이버와 카카오에 미치는 규제 영향이 다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네이버보다는 여기 카카오, 얘네들이 죄송합니다. 카카오보다는 오히려 이 네이버가 좀 더 규제를 좀 더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카카오페이의 지난해 투자 매출 대출 보험의 매출 비중은 22.7%, 아직 네이버 관련 매출 비중은 미미하다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네이버와 카카오 요 회사가 지금 금융 상품 관련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투자 행위로 봐야 되나, 투자 중개 행위로 봐야 되나, 아니면 단순 광고 행위로 봐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금융 당국의 규제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게 어제 이 금융 당국에 추가적인 제재가 더 있을 것 같을 수도 있으니까 주가가 빠진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계속 보시게 되면은 요 네이버, 카카오 마찬가지고 규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요 회사는 네이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자라고 하면 요 네이버는 이 원래 금융회사가 아닙니다. 굳이 그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실적이 중대하게 타격을 입느냐? 네이버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광고죠, 광고. 광고 수익이 주 수입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가 건재하다라고 하면 지금의 더 추가 하락은 조금은 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 역시도 네이버에 대해서는요, 요게 내려간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 상황을 좀 지나봐야지 정확하게 판단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좀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지금 정도에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차트가 어떻게 보면 지금 깨진 겁니다. 깨졌기 때문에 비중 축소가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신규 매수는 아니고요.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면 현재는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리스크가 추가적으로 조금 더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갭이 좀 발생을 했고요. 추가 하락은 조금 더 사실은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만약에 이게 지금 현재 요게 121선에 머물러져 있는데요. 이게 깨진다라고 하면 추가 하락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요 자리까지 저는 요 자리가 36만 원, 36만 원까지도 내려올 가능성은 있다. 하방이 열려 있다. 이미 차트가 깨졌다라고 보여집니다. 카카오 쪽인데요. 카카오 역시도 깨졌죠. 카카오는 7%, 오늘 7% 떨어졌고 네이버는 2% 떨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말은 제가 한 말이 조금 잘못됐네요. 요 네이버보다는 지금 카카오 쪽이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왜냐? 얘네들은 생각을 해보니까 카카오페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카카오 쪽은 이 핀테크 관련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올라왔는데 아마 그 부분에 실망이 더 커서 카카오가 더 많이 떨어지는 거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역시 네이버도 떨어지고는 있지만 2% 정도면 이제 카카오보다는 충격이 조금은 덜하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은 이 네이버는 이 금융에서 나오는 수익보다는 오히려 광고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훨씬 더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이버 포털에 보시게 되면은요.
여기 있죠. 요 위에 요거 하나 띄우는 데가 굉장히 비쌉니다. 네이버 포털에 요 광고 하나 띄우는데 금액을 굉장히 많이 줘야 됩니다. 이거는 이거 하고 여기 또 광고 있죠. 요런 거 광고 하나 띄우는데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간다라는 사실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는다라고 하면 물론 단기적으로 조금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실적에 아주 큰 타격을 받을까라고 봤을 때는 그거는 또 아니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하지만 수급 동향을 보시게 되면 기관 외국인들은 지금 팔고 있다. 3일째 팔고 있다. 7일, 8일, 9일째 기관 외국인의 물량을 던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어제는 55만 주를 던졌고요. 오늘 또 14만 주, 기관에서는 어제 28만 주, 9월 9일에도 21만 주를 던졌죠. 그렇다고 하는 말은 아직까지 하방이 열려 있다. 추가 하락은 저는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충분히 여기 224일선 요 구간까지는 내려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유 비중 축소의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소나기는 좀 피하고 가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본적으로 이 네이버 같은 종목은 문제가 있는 종목은 아니다. 문제가 있는 종목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한번 그래도 나는 뭐 버텨보겠다라고 하면 할 수 없는 거고요. 근데 비중을 좀 줄였다가 조금 더 내려왔을 때에 행보하는 구간이 있을 겁니다. 그때 줄인 물량만큼 다시 산다라고 하면 평균 단가가 내려가면서 주가가 올라왔을 때 수익을 조금 더 챙길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죠. 주가라고 하는 것은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다만 이 종목이 이렇게 빨리 올라갈 만큼 가볍냐? 아니다. 65조 원짜리다. 65조 원짜리. 셀트리온보다도 더 무거운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무거운 종목이 이거를 올리기 위해서는 엄청난 거래량이 동반이 되어야 하는데 기관과 외국인은 현재 팔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추가 하락에 무게를 실어보는 게 어떨까? 비중을 그렇다고 하면 줄여봅시다. 절반 정도는 줄이는 게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은 그래도 본인한테 있다라는 거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라고 하면 하방은 열려 있고 비중 줄이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요 네이버는 일단은 광고로 버는 수익이 훨씬 더 많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더 빠질 수는 있지만 만약에 이게 혹시나 그렇게 될 일 없겠지만 만약에 한 35만 원까지 내려왔다. 솔직히 이 정도 내려오면 한번 사볼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뭐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이다라는 거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이렇게 갔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빠지더라도 많이 빠져도 여기서는 좀 지지를 받아야 되는 게 맞다. 근데 여기까지 안 빠질 수도 있고요. 요 위에 224일선이 있어가지고 요 선까지는 조금 내려올 가능성을 조금 열어두자. 물론 빠져도 이거는 크게 빠질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소나기는 좀 피해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은 본인한테 있다라는 거 강조하도록 하겠고요. 네이버는 추천주가 아니고 분석 영상이라는 거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추천했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추천이 아니다라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신다라고 하면 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